르노코리아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그릴의 디테일 그리고 범퍼의 인테이크 쪽에 변화가 있는데요. 그 밖의 기본기는 기존 XM3와 같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된 그릴의 디테일이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요. 범퍼 인테이크 쪽의 디테일도 확실히 좀 강인한 느낌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로 두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쿨톤의 웨이드 블루라고 하는 컬러가 있고요. 아주 잘 어울리죠. 그리고 강렬한 그 오렌지 컬러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오렌지 컬러는 터보 모델, 좀 고성능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측면으로 살짝 틀어서 보면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느낌이 뒤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체감 그리고 라인의 간결한 느낌이 너무 좋고요. 본닛 위의 주름 같은 경우는 칼날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컬러에 따라서 조금 덜 도드라지고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실내등은 앞뒤 모두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과 앞좌석 도어에 적극적인 편이고요. 뒷좌석 도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고요. 조사각 각도 조절도 되는데요. 지금이 0레벨이고요. 1, 2, 3, 4, 0에서 4까지 가능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각도는 낮아집니다. 다시 3, 2, 1, 0 이렇게 조사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상하향과 비상등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DRL 역할만 하고 방향지시등은 헤드램프 안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안개등은 생략이 되어 있고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시야각은 실내에서 이 정도에서 잡히기 때문에 전혀 거슬림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광원의 폭 다시 보더라도 굉장히 좋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이 직진성도 상당합니다. 테일램프와 번호판 보조등은 LED 구성이고요. 조금은 아쉽지만 방향지시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직렬 4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모터가 두 개 달려 있는데 하나는 36kW, 하나는 15kW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러치리스 멀티모드 자동 6단과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쿠페형 SUV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봐도 스포티한 느낌과 안정감 그리고 세련된 느낌이 공존하고 있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앞뒤 오버행, 특히나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오버행을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율 좋습니다.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15, 55, 18입니다. 휠 아치와 도어 하단 부분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우레탄 재질을 노출시켜 두고 있는데 도어 하단부에는 색을 조금 달리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디 컬러랑 같은 색깔로 가운데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크롬보다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앞쪽 휀더 측면에는 인스파이어라고 써 있고요. 별도의 장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어지는 유리 몰딩 부분도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스고요. 루프로 올라가는 기둥은 바디 컬러랑 같지만 루프 색깔은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XM3에서 썬루프가 빠져있는 거는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주유구는 조수석 뒤쪽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앞쪽에서는 좀 날렵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들이 이어졌다면 뒤쪽에서는 퉁퉁하면서도 좀 볼륨감이 있는, 안정감 있는 SUV의 느낌을 연출하려고 한 것 같아요. 라인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고요. 후면부 디테일에서도 기존 모델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모델하고의 큰 차별화는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쪽에서의 배지 이테크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디퓨저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일반형 모델하고 같습니다. 머플러는 싱글 타입이고요.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 아래쪽에 바닥을 향해서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디퓨저는 이 테일파이프 부분을 크롬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좀 근사한 느낌도 있어요. XM3 레터링과 이테크 하이브리드 레터링 추가되어 있고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이쁘고 뒤에서 물이 많이 튀길 것 같은 디자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해치백 형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와이퍼나 스포일러 같은 거 하나 추가해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은 길쭉하게 쭉 뽑아 나와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치 이 스포일러랑 일체형으로 보일 정도로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 면에서 부족함은 없고요. 테일게이트는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간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지금 바닥을 아래쪽으로 완전히 깔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인데 2단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정도 공간이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그 아래쪽까지 들어보면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어서 뒤쪽에 공구 같은 것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노트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공간이 굉장히 좋죠.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선 접을 수 없고 뒷좌석 문을 열고 여기서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각도가 약간 있는 편이고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기에는 썩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쿠페형 라인 때문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조금 아쉬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쪽에서 보니까 제법 공간의 여유가 좋습니다. 특히나 이 헤드룸 공간도 앞쪽에서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라인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좀 줄어드는 공간은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넓은데요? 스마트 키는 기존 XM3와 같이 카드 형태입니다. 앞쪽은 블랙, 뒤쪽은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컬러 매칭 좋고요.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고 떨어지면은 잠기는 그런 형태로 띄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도어 자체는 두께 적절하고 여닫았을 때 가벼운 느낌보다는 꽉 잠기는 듯한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되어 있는데 스티치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산뜻한 느낌,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이 재질 자체나 소재 그리고 디자인이 깔끔하면서도 약간의 고급감 같은 것들은 갖춰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보일 정도로 진한 편이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갖춰주고 있습니다. 뇌포켓 크기도 적절하고요. 큰 페트병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할 때도 각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안장 길이 조절은 안 되지만 럼버 서포트는 전동인데 4A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장거리 여행을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앞좌석 운전석과 조수석은 통풍하고 열선 모두 다 갖추고 있고요. 측면에 이 사이드 볼스터가 그렇게 많이 부풀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몸을 잘 잡아줬고 위쪽에 재질을 조금 달리해서 이 스웨이드 같은 거 적용시켜 놨는데 되게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센터 터널의 디자인이나 높이 적절하고 시프트 레버가 작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공간에서 활용도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고 가속 페달이 조금 작은 듯 싶은 느낌도 있고요. 풋레스트 위치나 각도, 길이 모두 다 적절합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이렇게 기능 스위치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는데 작동했을 때의 느낌이나 배치 같은 것들 깔끔해서 좋습니다. 스티어링은 일반형이고 3스포크 타입입니다. 가운데에 르노 엠블럼이 있으면 왠지 한 5마력 정도 더 감성 마력이 상승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지금 저 엠블럼도 나쁘진 않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여느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초기 시동 시에 엔진음 같은 것들이 윙 하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차가 확실히 하이브리드라서 좀 조용하구나 라는 느낌들 받을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는 깔끔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들만 담아놓고 있는데 글쎄요, 조금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이것도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맵 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T맵하고 연동돼서 그 가운데에도 맵을 볼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반응 속도가 반의 반박자 정도만 조금만 빨랐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구성 나쁘지 않고요. 방향 지시등 소리 들려드려 봅니다. 클러스터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스틱 타입 스위치가 있는데요. 기둥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오디오나 라디오, 볼륨 컨트롤, 트래킹 기능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으로 구성도 되어 있고 여기 다이얼도 있어서 트래킹 기능은 다이얼로 돌리고 버튼은 음량 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스 선택이나 모드 선택은 이 위아래쪽에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요. 10인치도 안 되고 아마 9인치대로 알고 있는데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T맵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인터페이스 갖추고 있고요. 여러가지 기능들도 이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이렇게 불편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에어 퀄리티도 별도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온도를 바꾸고 타이어 공기압도 초기화부터 모니터링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조금 소리가 커지니까 줄여볼까요? 기타 미디어 기능이나 라디오, 그 다음에 여러가지의 기능들은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멀티센스라고 해서 스포츠, 에코, 노멀 모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드마다 본인이 스티어링, 클러스터, 라이팅 설정, 파워트레인까지 조금씩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운전의 재미를 더할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지만요. 후진을 해보면 카메라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라운드 뷰도 됐으면 좋겠고 해상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어두울 때는 특히나 조금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래쪽에 기능 스위치들은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열선하고 통풍은 여기서 한번 누르고 여기서 열선을 할 건지 통풍을 할 건지 2단으로 조절되네요. 각 2단으로 조절되어 있는데 누르고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도 그렇게 직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EV 모드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멀티센스는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비상등 스위치, 오토파킹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이나 수평주차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은 운전이 서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 컨트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돌리는 방식이고 이렇게 푸시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가능해서 이 부분은 아이디어도 좋고 좀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잘한 버튼 같은 것들은 역시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4개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 A 타입 단자 2개, 억스인 단자도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eShift라고 해서 르노 캡처에서 봤던 그 모습인데 되게 보기에도 예쁘고 조작할 때 느낌도 좋습니다. B 모드는 한 번 더 내리면 B에서 D 선택할 수 있고 파킹 버튼은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약간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키 보관하시면 딱 맞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암레스트가 높이나 위치가 적절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좁기 때문에 안쪽에 공간 같은 것들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데 깊이가 또 나름 괜찮죠. 깊게 돼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넓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암레스트의 길이가 조절됩니다. 이거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앞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각도도 또 되게 익숙하고 편안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고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면 되고요. 떨어지는 게 고급스럽게 쭉 떨어지죠. 안쪽에 공간 높이나 깊이 넓이 모두 다 나쁘지 않습니다. 적절하죠. 선바이저는 여기에 클립이 있고요. 거울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은 괜찮고요. 조명은 LED가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커버랑 연동은 되어 있네요. 여기 조명은 제 기억에 LED로 기억해요. 여기는 LED 조명이고 SOS 콜도 갖추고 있고 거울을 보시면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면서도 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시야각이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요만큼 정도 남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리고 내리는 거 다 오토로 작동을 하고요. 내포켓 크기 적절하고 공간의 마무리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발 공간 좋고요. 특히 가운데 턱이 이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뒤에 앉았을 때 무릎이나 발 공간의 여유가 좋습니다. 바닥에서 안장, 앞좌석 안장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트는 등받이 각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앉았을 때 이렇게 불편하진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앞좌석에 비해서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왜냐면 루프라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기엔 되게 예쁜데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감 나쁘지 않고요.
아래쪽에 ISO 픽스 깔끔하게 커버링 되어 있고, 암레스트 내려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좀 폭신폭신한 것 같아요. 타고 내릴 때는 아무래도 이 라인 때문에 조금 숙이면서 들어와야 되긴 하고요.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에 여유는 좋습니다. 뒤쪽에도 에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은 이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요. 꼼꼼하게 열선 스위치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좌우측 각각 컨트롤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USB-A 타입으로 충전 단자 갖춰주고 있고, 여기는 막혔네요. 12V 파워 아울렛까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에서 변화된 부분은 크지 않고요. 클러스터 안쪽의 기능, 그리고 AVN의 EV 모드 선택해서 이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에너지가 흐름이 이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바뀌어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스티어링은 똑같은 디자인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르노 엠블럼이 있으면 저는 왠지 더 이 감성 마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공인연비는 17km고요. 도심에서는 17.4, 고속도로에서는 16.5, 16.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17.2, 16km까지도 잘 안 내려갔고요. 17.2km 정도의 준수한 연비를 유지해줬습니다. 도심에서도 EV 모드 적극적으로 쓰고 조금 더 연비에 신경을 썼을 때에는 18km의 연비도 17에서 18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약간 언덕길인데 힘이 부족하다거나 굼뜨거나 그런 느낌도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투 모터 시스템이다 보니까 모터가 힘이 필요한 곳에 양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필요할 때 두 개의 모터가 적절하게 힘을 분배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차량을 잘 운영해 주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EV 모드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도심에서만 주행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 광고 문구 같이 전기차에 굉장히 가까운,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내연기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속 페달의 반응은 EV 모드 때는 굉장히 좀 가벼우면서도 힘이 느껴지고요. 내연기관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왕 하는 소리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더 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세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한 분들한테는 전기차에 가까운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클러치리스 멀티 모드 자동 6단이라고 해서 CVT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연기관은 4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계가 좀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전기 모터는 2단계로 되고 있는데 이 단계가 변화할 때 그렇게 많이 운전자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서 CVT 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차량들 보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 전기모터에서 내연기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EV 모드의 개입이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내연기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얘기고요. 윙하는 자동차,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소음 같은 것들을 스트레스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EV 모드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5, 110 사이까지도 EV 모드만으로 주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거리를 그렇게 쭉 EV 모드로만 가지는 못하고요. 바로 또 내연기관의 개입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도심에서는 EV 모드로 꽤나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클러스터 안쪽에서 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맵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데다가 또 클러스터 안쪽에서 맵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최신차 느낌? 신차 느낌? 그리고 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도 같이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7km고요. 도심에서는 17.4, 고속도로에서는 16.6km입니다.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17에서 18km를 여유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해줬고요. 아무리 연비가 떨어지더라도 16km대 초반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고요.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고속도로에서는 복합 기준으로 17이고 고속도로에서가 16에 공인연비 기준으로 16.6km인데 조금만 이 에코모드 사용하고 연비에 신경 써서 운행을 하면은 19에서 20km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에코모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잘 하면은
20km까지도 연비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18.7을 기록을 해줬고요. 트림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RE,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 이시프터.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인스파이어의 이시프터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 3,545만원입니다. 가장 RE 트림 가장 낮은 가격이 3,200만원대 후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이 투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금 진보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 현지에서 판매 가격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국내에서 출시된 가격이 결코 높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동급 차량들의 이 국내 가격대가 굉장히 경쟁력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은 조금 있는 편이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쪽에는 맥퍼슨스트, 뒤쪽에는 토션빔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실시 강성이 일단 받쳐주면서 르노의 이 서스펜션 세팅은 자국의 도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아스팔트 포장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프랑스가 구도심에 들어가면은 그 우둘두둘한 블록같이 되어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서 단련된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잔진동이나 큰 진동 같은 것들 굉장히 잘 걸러주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쫀득쫀득합니다. 유턴 같은 거 해보면 회전 반경도 준수한 편이고요. 뭐 많이 짧다, 급격하게 짧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회전 반경이 거슬릴 정도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답답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승차감도 그렇고 서스펜션의 세팅도 그렇고 참 매력적인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인데도 사실상 운전석 조수석에만 앉아있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서스펜션의 이 세팅이나 완성도가 대단히 좀 높은 편이라는 점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물론 뒷좌석에 앉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멀티링크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단단한 느낌, 그리고 뒤틀림이 있는 구간을 갈 때는 확실히 그 차이가 나기는 해요. TC260 가솔린 1.3 터보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힘은 글쎄요, 뭐 크게 그렇게 뒤떨어진다,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연비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TC260도 워낙에 연비가 좋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 연비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시트 포지션이나 전방 시야도 좋은 편이고, 특히나 이 시트가 럼버 서포트 4웨이도 아니고 2웨이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안락한 느낌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통풍 시트하고 열선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는데, 통풍이 2단으로 조절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셌으면 좋겠어요. 통풍 시트가 조금만 더 셌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시트 자체나 전체적인 시야, 그리고 시트 포지션, 착장감 같은 것들은 좋은 편입니다. 소음하고 진동도 대체 괜찮은 편이고요. 이 차 이중접합 차원 유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대응 좋고요. 지금 터널 아니고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인데도 요 정도면은 속도 좀 높여볼까요? A필러 쪽에서 풍절음 같은 것들은 거의 거슬리지 않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노면 소음이나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대응은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끄러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TC260은 엔진 자체가 조금 괄괄한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엔진 회전음 같은 것들이 조금 도드라졌는데, 이테크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 차선 유지 기능이죠. 조향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여유 있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단계마다도 비교적 정확하게 간격을 잘 유지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속하고 감속이 있는데요. 가속보다는 감속이 조금 더 부드러웠던 것 같고, 가속은 앞에 공간이 좀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찔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도 간헐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멀티 센스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의 편차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마이 모드라고 해서 내가 직접 이 편차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속 페달의 반응은 조금 레귤러로 가져가고 스티어링은 조금 묵직하게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본인 개인 성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스포츠랑 에코 모드 간의 편차가 제법 편차가 있어요. 고속주행에서 안정감도 제법 괜찮은 편이고요. 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맥퍼슨 스트럿의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 세팅인데도 서스펜션의 느낌이나 승차감 같은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르노 프랑스에서 만든 차량들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르노에서 만든 차량들이 특히나 그렇고요. 클리오에서도 충분히 느껴봤었고 캡처도 마찬가지지만 형제차인 XM3도 역시 전체적인 승차감이나 고속주행을 할 때 안정감 같은 것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괜찮은 편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한 7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EV 모드가 계속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100km 이상에서도 EV 모드의 개입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굉장히 적극적인 EV 모드를 갖춘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을 시켜서 팀앱을 연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를 지정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해가지고 목적지 지정을 했을 때에는 맵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클러스터 안쪽에 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지금 안내가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축약되어 있는 형태, 예를 들면 몇 킬로에서 무슨 IC가 나오고 우회전이다 좌회전이다 이런 개략적인 정보들은 위쪽에서 이 텍스트로 표시가 되는데 맵에 표시되는 길 안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라인이 그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연동이 안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좀 해보면 힘은 느껴집니다. 힘은 느껴지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어디까지나 친환경적인 느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에 EV 모드를 개입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연비에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컨셉이지 힘을 완연하게 보조해줘서 전기차처럼 킥다운 딱 했을 때 팍 치고 나가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TC260 1.3 가솔린 터보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답답한 느낌이 크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리터당 15km 이상의 높은 연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줍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좀 달리더라도 연비는 꾸준하게 좋은 연비 계속 유지를 해주네요. 핸들은 다소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특히나 너무 핸들이 가벼우면 도심 주행에서는 편한데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살짝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법 좀 묵직한 느낌도 있어서 편안하게 고속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상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